자, 이번 시간에는 인류위험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인류위험물은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성질은 산화성 고체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위험 등급 1등급군에서 시험이 좀 많이 나오니까 요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 등급 1등급군에 속하는 것이 바로 MClO2라고 표시할 수 있는 아염소산 염류, 그다음에 MClO3로 표시할 수 있는 염소산 염류, 그 다음에 MClO4로 표시할 수 있는 과염소산 염류, 그 다음에 M2O2로 표시할 수 있는 무기가산화물류, 뭐 이렇게 네 가지 타입이 있는데, 자, 이들의 지정 수량은 당연히 다 50kg가 되겠습니다. 50kg가 되겠고 위험 등급은 1등급군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때 무기가산화물 MO2로도 표기할 수 있겠죠. 자, 우선 이 아염소산 염류에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아염소산 나트륨이에요. 그래서 여기 메탈 쪽에 나트륨이 들어오는 경우, 자, 이 경우죠. 아염소산 나트륨인데 얘가 산하고 접촉하게 되면 어떤 가스를 발생하느냐? 바로 ClO2 가스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여러 번 나오니까 이건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3몰의 NaClO2가 만약에 염산하고 만약에 반응을 한다. 자, 염산과 접촉했다. 그랬을 때 반응식 우리가 쓸 수 있어야 되죠. 3몰의 NaCl과 그 다음에 2몰의 ClO2, 그 다음에 H2O2, 과산화수 발생. 여기서 바로 이산화염소가스 발생한다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반응식도 좀 같이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염소산 염류에서는 염소산 칼륨, KClO3, 이 염소산 칼륨에 대한 시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분해 온도 400도. 자, 찬물 알코올엔 잘 녹지 않고 온수 글리세린 등은 잘 녹는다. 자, 이 경우에 열분해 반응식 시험에서 많이 나오거든요. 열분해 반응식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땐 당연히 KCl하고 그 다음에 열분해하면 인류위험물이니까 당연히 산소가스 발생하겠죠. 그래서 염화칼륨과 산소가스 발생한다 써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계수 맞히시면 되죠. K가 하나고 Cl 하나고 산소가 3개인데 2개밖에 없으니까 당연히 2분의 3 하게 되면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2를 곱하게 되면 2몰의 KClO3는 자, 2몰의 KCl과 그 다음에 3몰의 산소가스 발생한다. 이렇게 열분해 반응식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암기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염소산 나트륨 NaClO3, 염소산 나트륨의 경우에도 또 시험에서 꽤 나와요. 분해 온도는 약 300도 정도가 되고 또 역시 이 경우에도 2몰의 NaClO3는 2몰의 NaCl하고 이제 같은 방식이죠. 열분해 되게 되면 결국은 2몰의 NaClO3는 2몰의 NaCl과 그다음에 3몰의 산소가스 발생한다. 거의 일맥상통하는데요. 자, 그래도 시험에서는 염소산 칼륨에 대한 시험 문제가 훨씬 많이 나오니까 이건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염산 나트륨 이 경우에도 역시 그 산과 반응하게 되면 분해 반응으로 인해서 폭발성이 강한 ClO2, 이산화염소가스를 발생한다. 이것도 역시 중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과염소산 염류죠. MClO4에서 중요하게 많이 나오는 게 KClO4 역시 과염소산 칼륨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도 역시 분해 온도는 약 400도 정도가 되고요. 400도에서 분해되기 시작해서 완전 분해되는 온도 약 610도 정도.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열분해하게 되면 KCl하고 그 다음에 2몰의 산소가스 발생. 열분해하면 당연히 산소가스가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기가산화물인데 무기가산화물류에서는요. 자, 금방 여기 이제 이렇게 표기를 했죠, 제가. 요 무기가산화물류에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바로 과산화 나트륨이 되겠습니다. Na2O2라고 하는 과산화 나트륨인데 이 과산화 나트륨의 경우에는 물과 접촉하게 되면 수산화 나트륨과 산소가스를 발생하는 거예요. 자, 물과 접촉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중요화학 반응식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때는 금속의 수산화물. 그러면 여기서 금속은 Na잖아요. 그러니까 NaOH가 되겠죠. 거기다가 물과 만나다 보니까 역시 산소가스 발생. 과산화물은 물과 접촉하게 되면 금속의 수산화물과 산소가스를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의 개수를 맞추면 되죠. Na가 2개니까 같아지려면 2배를 해야 되는 거고 수소는 역시 2개. 근데 산소가 여기 지금 2개하고 3개가 되잖아요. 근데 산소가 같아지려면 2분의 1 해야 하나, 2개. 그래서 합이 3개가 되는 겁니다. 자, 따라서 각각의 전체를 다 1을 곱하게 되면 2몰의 과산화 나트륨은
2몰의 물과 반응을 해서 그 다음에 4몰의 NaOH 수산화나트륨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산소가스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과산화나트륨이 물과 반응하는 경우에 어떤 생성물이 나오는지 그것도 알아두셔야 되고 반응식도 암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과산화나트륨에 있어서 또 알아둘 점. 자, 이 경우 산과 접촉하게 되면 그때 뭐가 발생하느냐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역시 NaCl과 H2O2 과산화수소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 반응식 맞춰보면 과산화나트륨은 2몰의 염산과 반응을 해서 2몰의 NaCl과 1몰의 과산화수소를 발생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과산화칼륨 K2O2예요. 자, 이 경우도 역시 시험에서 꽤 많이 나오죠. 과산화칼륨 이때는 물과 접촉하게 되면 뭐가 나오느냐 이거죠. 역시 금방 과산화나트륨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금속의 수산화물 그러면 KOH가 되겠죠. 수산화칼륨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산소가스 발생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양쪽의 계수를 역시 맞춰야 되겠죠. K가 2개니까 같아지려면 2배를 해야 되는 거고 수소는 2개 맞는데 산소가 여기서 3개니까 같아지려면 산소를 2분의 1몰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다 2를 곱하게 되면 2몰의 과산화칼륨은 2몰의 물과 반응을 해서 4몰의 수산화칼륨과 그 다음에 1몰의 산소가스를 발생한다. 중요한 건 어떻든 과산화나트륨이든 과산화칼륨이든 이제 물과 접촉하게 되면 금속의 수산화물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산소가스 발생한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외에 과산화바륨이나 과산화칼슘은 뭐 시험에서는 많이 언급되지 않으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거 있죠. 질산염류, 위험등급 2등급군 중에 해당하는 것 중에 자, 질산염류는 MnO3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죠. 이건 메탈이고 그다음에 질산계하고 만난 경우인데 여기서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건 바로 KNO3가 되겠습니다. KNO3는 질산칼륨이고 결국 흑색 화약의 원료로 이용되는 물질이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흑색 화약은 질산칼륨 75%, 유황 10%, 목탄 15%. 그래서 흑색 화약은 어떻게 보면 1류위험물의 질산칼륨, 2류위험물의 유황의 혼합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질산칼륨은 흑색 화약의 원료로 이용된다라는 걸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 반응식은 교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질산나트륨 역시 NaNO3죠. NaNO3. 이 경우는 질산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분해 온도가 약 380도. 역시 이 경우도 열분하게 되면 산소가스 발생하겠죠. 자, 각각에 대한 화학 반응식은 우리가 교재를 참고를 하시도록 합니다. 그 외에 질산암모늄과 질산은은 뭐 교재 시험에서 많이 언급되는 부분은 아니라서 그건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과망간산 칼륨이 KMnO4인데 이게 흑자색 결정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로 하고 그다음에 열분해 반응식 간혹 물어보니까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인류위험물에 있어서는요, 그 정도가 가장 많이 다루는 부분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인류위험물의 공통 성질을 우리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인류위험물은 서두에 인류는 산화성 고체다라고 말했던 거를 기억하시죠. 자, 산화성 고체라는 것은 산화 반응이 다 끝난 고체만 모아놓은 거니까 당연히 산화 반응 안 하죠. 그래서 결국은 불연성, 연소하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네들은 주로 산화 반응이 끝난 고체들이니까 당연히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산소 다량 함유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은 얘네들이 산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지연성, 연소를 도와주는 성질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또 무기화합물이라고 하는 것에 우리가 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인류화물은 보통 색깔이 무색 결정, 자, 인류는 무색 결정 또는 백색 분말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비중은 1보다 크다. 비중은 1보다 결국은 물보다 무겁다라는 얘기가 되겠고 대부분이 수용성이다. 물에 잘 녹는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반응성이 풍부해서 열이나 타격, 충격, 마찰 및 다른 약품과의 접촉을 분해해서 많은 산소가스를 방출한다. 그래서 연소를 도와주는 조연성 물질이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게 인류하고 또 육류도 그렇잖아요. 육류위험물도 역시 산화성 액체이기 때문에 연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류위험물은 조해성이 있고 습기에 주의해야 되는 거고 용기는 밀폐하고 환기가 잘 되는 찬 곳에 저장한다. 그리고 열원이나 산화되기 쉬운 물질과 산 또는 화재 위험이 있는 곳으로부터 당연히 멀리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용기 파손에 의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하고 다른 약품류 및 가연물과의 접촉을 피할 것. 그래서 인류위험물은 산화성 고체니까 당연히 불연성 물질이니까 소화 방법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가연성 물질이 성질에 따라서 어떤 가연성 물질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주수한 냉각소화. 다만 과산화물은 모래 또는 소다제로 한다. 그래서 인류위험물은 주의사항도 가연물 접촉주의가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이번에는 이제 이류위험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자, 이류위험물은요.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성질로 따지면 바로 가연성 고체라고 하는 거죠. 가연성 고체. 자, 이류위험물은 가연성 고체면서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될 게 뭐냐면 황화린. 자, 이류위험물은 1등급군이 없다 그랬습니다. 2등급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황화린, 그다음에 정린, 유황. 얘네들이 바로 2등급군에 속하는 물질이 되겠습니다. 자, 그 중에서 우리가 황화린 하면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암기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건데 PS, PS, PS 이렇게 딱 적어 놓으세요. 이렇게 적지 말고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하기 위해서 자, PS, PS, PS 적어 놓으시고 그다음에 이 화학식을 암기하는 게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P는 4, 2, 4, S는 3, 5, 7. 그러면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 이렇게 세 개를 동시에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PS, PS, PS 써놓고 4, 2, 4, 3, 5, 7 이렇게 외우시는데 3황화린은 착화점이 100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물이나 항산, 염산 등에는 녹지 않고 질산, 이황화탄소, 알칼리 등에 녹는다. 그래서 질, 이, 알 여기에 제가 그 색깔 표시를 해놨는데 녹는 거에다 우리가 녹는 걸 암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뭐 황화린이나 뭐 황화린 중에 3황화린, 5황화린, 7황화린에 어떤 거에 녹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문제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진리알, 3황화린은 진리알, 5황화린은 알리, 그 다음에 7황화린은 이. 그래서 진리알, 알리, 이, 진리알, 알리, 이, 진리알, 알리, 이, 진리알, 알리, 이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진리알은 질산, 이황화탄소, 알칼리 여기에 녹는 거죠. 알리하면 알코올하고 이황화탄소, 7황화린은 이황화탄소, 진리알, 알리, 이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녹는 거는 그렇고 녹지 않는 것도 좀 구별을 둘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녹는 거를 암기를 하면 그 외에는 안 녹는 거로 보면 되는 거니까 일단 어떤 거에 녹는지 그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3황화린의 경우에는 연소 반응식을 또 물어보기도 해요. 자, 3황화린. 자, P4S3 연소 반응식 완결해 보세요. 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는 P2O5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SO2 이산화황이 만들어져요. 자, 요것만 암기해두면 그냥 반응식을 맞춰주시면 돼요. P가 4개니까 같아지려면 앞에다 2배 해야 되죠. 2는 4 돼야 되고 그 다음에 황이 3개니까 같아지려면 3배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산소 개수 여기 2개인데 여기 몇 개예요? 2호는 10, 3호는 16개죠. 따라서 8배, 8이 16 그렇게 해서 3황화린의 연소 반응식을 우리가 완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 암기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5황화린 같은 경우에 이 경우에는 알리에 녹는다 그랬잖아요. 물이나 알칼리와 반응하면 분해해서 황화수소와 인산이 된다는 거. 자, P2S5는 자, 이 경우에는 자, 물과 접촉하게 되면 H2S 황화수소하고 그 다음에 H3PO4 인산으로 생성물이 생긴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역시 반응식 완결해야 되죠. 그래서 P가 2개인데 여기 하나니까 2배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자, 그 다음에 S는 5개인데 여기가 지금 하나밖에 없으니까 5배 해야 같아지는 거죠. 자, 그로 인해서 S가 5개가 되면서 이쪽에 이제 개수가 산소 개수가 여기는 하나인데 여기 몇 개입니까? 산소가 4, 2는 8, 8개죠. 8개 되려면 당연히 여기다 8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났더니 수소가 8위는 16, 16개 됐어요. 5위는 10, 3위는 6, 합해서 16개 맞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5황화린이 물과 접촉했을 때 황화수소와 인산이 만들어지는 반응식을 우리가 완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당연히 암기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제 그냥 암기하려면 어려운데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황화린이 물과 만나면 황화수소와 인산이 만들어진다. 이것만 암기하면 나머지는 반응식 계수 맞히는 거야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7황화린, 이건 이황화탄소에 녹는다 그랬죠. 근데 물에는 약간 녹는 거고 더운 물에서 급격히 분해하게 되면 황화수소와 역시 인산이 발생할 수 있다.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린은 우리가 P라고 쓰는 거죠. P, 정린. 자, 착화점은 260도, 조회성이 있고
물, 이氧화탄소, 에테르, 암모니아 등엔 녹지 않는다. 연소하면 황린이나 황아린과 같이 유독성이 심한 백색이 오산화인을 발생한다. 이것도 역시 정린의 연소 반응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정린이 연소하게 되면 P2O5가 만들어진다, 오산화인 만들어진다고 암기를 해놓으시면 이거는 이제 반응식은 우리가 이제 쉽게 완성할 수가 있죠. 자, 인이 여기 하나 되고 두 개니까 당연히 어떻게 돼요? 두 배를 해야 되죠. 산소 두 개인데 다섯 개니까 어떻게 돼요? 2분의 5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2를 곱하면 여기는 4몰의 P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5몰의 산소가 되고 2몰의 P2O5로 이렇게 완결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인의 연소 반응식 쓰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시험에서 많이 나오니까 역시 암기 필요합니다. 자, 유황. 유황의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화학식으로 보면 이제 S죠, S. 자, 유황은 물이나 산에는 녹지 않고 알코올에는 약간 녹고 이氧화탄소는 잘 녹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그 고무 상황에는 또 녹지 않는다라는 걸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고무 상황 안 녹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氧화탄소, 유황은 자, 연소하게 되면 SO2라고 하는, 이거 굉장히 간단한 화학 반응식인데도 시험에서 꽤 물어봐요. 자, 아황산 가스를 발생한다. 그리고 수소하고 반응하게 되면 S가 만약에 수소하고 만났다. 수소가스와 접촉하게 되면 H2S라고 하는 황화수소, 달걀 썩는 냄새, 황화수소 가스를 발생한다라는 거. 이렇게 같이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철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제 그 물과 접촉했을 때의 반응식 정도는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철분도 역시 물과 접촉하게 되면 Fe2O3하고 그다음에 수소가스 발생. 철이 두 개니까 같아지려면 두 배. 그리고 수소는 두 개고 산소가 세 개니까 같아지려면 세 배 해야 되겠죠. 그래서 산소하고 세 배. 그리고 결국은 3위는 6, 6개니까 여기 세 배를 해줘야 양쪽 반응식이 완결이 될 겁니다. 철분에 대한 물과 반응했을 때 어떤 가스가 나오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응식 역시 같이 암기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금속분에서는 알루미늄 분하고 아연 분에 대한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와요. 그래서 자, 금속분 중에서 알루미늄의 경우에 만약에 물하고 만났다. 이때 반응식은 어떻게 변화가 되느냐? 그래서 이때는 역시 금속의 수산화물 AlOH3가 만들어질 것이고 당연히 이때는 수소가스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쪽 개수 맞춰보면 알루미늄 하나고 수소는 여기 두 개인데 오른쪽에 수소가 세 개하고 두 개하고 더하면 몇 개 됩니까? 5개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려해서 2몰의 Al은 6몰의 물과 반응해서 2몰의 AlOH3하고 3몰의 수소가스가 반응한다. 그럼 양쪽에 알루미늄 2개, 알루미늄 2개, 근데 수소는 12개인데 3개하고 6개 하면 6개고 3위는 6, 6개, 12개 되는 거죠. 산소 6개, 산소 3위는 6개. 이렇게 완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알루미늄 분이 물과 만나게 되면 수소가스 발생한다는 거 같이 기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아연분. 아연이 역시 염산과 반응하면 수소가스를 발생한다라는 반응식도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이에요. 마그네슘. 자, 마그네슘.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까지 하는데 마그네슘이 산 및 온수와 반응하게 되면 수소가스를 발생한다는 반응식. 자, 마그네슘은 염산과 접촉, 2몰의 염산과 반응을 해서 MgCl2 그리고 산수소가스 발생. 여기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 이 마그네슘이 질소 기체 속에서 연소하게 되면 Mg3N2가 만들어진다는 거 암기. 자, 인화성 고체 종류만 몇 가지 열거를 해놨는데 시험에서 많이 다루지 않으니까 그냥 지정 수량 1000kg라는 정도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류염물을 좀 정리 좀 해볼게요. 자, 이류염물은 일단 기본적으로 가연성 고체라고 했잖아요. 얘네들은 산소를 가지고 있는 물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연성, 연소하기 쉽고 속연성, 연속도가 빠른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류염물이 되겠습니다. 강력한 환원제로서 연소율이 크고 연순도가 높습니다. 유독한 또는 연소시 유독가스를 발생하는 것도 있고요. 금방 철분, 마그네슘, 금속 분유 같은 경우는 물이나 산과 접촉하게 되면 발열 반응을 하면서 가연성 가스를 발생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저장 및 취급 방법 보시면 점화원으로부터 멀리하고 가열을 피한다. 용기 파손으로 위험물의 누설에 주의하고 산화제와의 접촉을 피하고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산 또는 물과의 접촉을 피해라. 자, 수화 방법 다 주수해야 냉각 수화입니다. 다만 철분, 마그네슘, 금속분유의 경우는 건조사엔 피복 수화를 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유황이나 철분이나 금속분이나
인화성 고체, 마그네슘 얘네들에 대한 위험물 안전관리법상 정의가 좀 교재에 나오죠. 이건 이제 처음 중요 그 지정 수량 게시판 뭐 이거 할 때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각각에 대한 정의는 우리가 암기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유황은 순도 60중량 % 이상인 거다. 그다음에 순도 측정할 때 불순물은 활석 등 불연성 물질과 수분에 한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또 철분은 철의 분말로서 53 마이크로메타의 표준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금속분은 알칼리 금속, 알칼리 토류 금속, 철 및 마그네슘 외의 금속의 분말을 말하고 구리분, 가로놓기 나올 수 있죠. 니켈분 및 150 마이크로메타의 체를 통과하는 것이 50 중량 %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자, 마그네슘의 경우에 있어서 제외되는 경우 2mm 체를 통과하지 않는 덩어리 상태, 직경 2mm 이상의 막대 모양의 것 이런 것들은 제외된다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인화성 고체 정의할 때 고형 알코올 그 밖에 일기압에서 인화점이 섭씨 40도씨 미만인 고체는 인화성 고체다. 이렇게 법령상의 정의사항까지 암기하셔야 됩니다.